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역행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무자본 창업가 또는 유튜버 또는 심리 상담가 역할을 하고 있는 자청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모두가 언제든지 다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특징이 몇 개 있죠. 예를 들어 뭐 합니까? 성실한 분들 많잖아요. 노력하는 분들 많잖아요. 사업가 길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인생 있잖아요. 해도 해도 안 되는 인생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당신도 잘할 수 있어. 금방 잘할 수 있어. 당장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느낌이 뭐가 됩니까? 현실적이지 않지요. 그런데 이 역행자의 저자 자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뀐 정도가 아니고 제가 성공해 버렸다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바뀐 것과 제가 성공하는 원리 원칙이 너무나 간단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신도 나같이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쓴 책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책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저자는 크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라고 말했어요. 7가지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의식 해체하라. 자의식을 해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주관적 의견이 있잖아요. 근데 주관적 의견이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화시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저자의 자의식 과잉이라는 용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주변에요.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인정받고 싶어해요. 완벽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 자기 사람들의 눈과 시선에 이렇게 비판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의식을 해체시키세요. 남 말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중하고 매몰되지 마시고 객관하시세요. 객관하시세요. 진실은 진실인 거고 객관성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과잉, 집착, 해석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2번은 정체성 만들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정체성 만드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세계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세계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 확립입니다. 나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요. 유전자 오작동 극복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우리 유전자라는 거, 우리 본능이라는 것이 항상 진리가 아니고 올바르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진화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뭐죠?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성장과 발전과 완벽한 것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을 할 수 있지만은 성장과 발전, 완벽에 도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오작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평판에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평판에 오작동이 있어요. 우리는 남의 평판에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평판에 휘둘리지 마세요 라는 말이 평판 오작동입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오작동입니다. 우리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우리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것만이 전부일까요? 전 세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중국의 북부 지역을 갔더니요. 중국의 북부 지역은 추운 지역에서 그런지 몰라도 만나잖아요. 술 마시는 게 비즈니스의 기본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저 남방 있잖아요. 선전, 신천이랄까 따뜻한 지역에 갔더니 거기는 술을 안 마셔요. 덥잖아요. 도리어 차를 좋아해요. 차를 마십니다. 동일한 중국이란 하나의 나라일지 모르지만 북부 지역에서 경험하는 것과 남부 지역에서 경험하는 것이 경험치가 다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요. 자기 다녀온 것을 가지고 중국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지요. 그렇죠. 경험은 부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에 대한 오작동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심취하고 마는 거죠. 오작동입니다. 네 번째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뇌 자동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뇌를 최적화시키라는 용어예요. 뇌에 공리의 법칙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성공 체험을 계속 쌓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책에서 22 전략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22 전략. 안 가본 길 산책하는 게 좋겠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잠 많이 자는 것이 좋겠다 해서 뇌 자동화를 말합니다. 뇌에도 영양분이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휴식과 지식에 대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가 역행자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새로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본능을 역행하는 지식들인데 확률 게임을 잘 배우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하라는 거죠. 확률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블로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런 학습이 맘만 먹으면 짧은 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2, 3일, 며칠만 시간 내더라도 또 책 몇 권만 읽더라도요. 예를 든다면요, 자기가 관심 있는 책 분야 5권만 읽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단어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라고 했어요. 상대방을요,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면 사업 잘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다양한 루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도 좋겠고, 책 20권 읽어봐도 좋겠고, 또 심지어 유튜브를 보거나 글을 쓰거나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을 통해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해요. 그런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한번 취업해 보세요. 당신 만약에 대기업에 취업했다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투자를 좀 하시고, 투자해서 자본금이 만들어지면 사업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 취업을 했는데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고 생각합시다. 당신 중소기업 취업했으면 뭐 당장엔 돈이 없겠지만 결국 일을 잘 배워가지고 적절한 때 사업을 독립하면 좋겠네요. 사업을 통해서 돈이 벌려지면 그거 투자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문가라고요? 전문직 고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창업해 보시면 좋겠네요.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루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적합한 루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요. 내가 어떤 현재 포지션에 있는가에 따라서 나름대로 인생의 설계들을, 루트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루트를 따르지 말고요. 나의 루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결국 최종의 골이 어디로 가냐면 투자나 창업이나 사업과 비즈니스 쪽으로 제안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쪽에 많은 기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성장과 성공에 대한, 또 부의 축적에 대한 많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것들이 그쪽에서 열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를 개발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가 역행자의 쳇바퀴입니다. 쳇바퀴라면 계속 맴돈다는 거죠. 지속적인 반복을 말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도전과 패배를 통한 성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일해보면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배우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성공은 성공해서 배우는 게 있고 실패는 실패해서 배우는 게 있는데, 계속 뇌를 자극해서 새로운 도전하면서 계속 그것을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뇌는 도파민을 원한다고 하네요. 흥분을 원한다고 하네요. 기쁨과 환희를 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뭔가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1에서 6에서 말했던, 1에서 6까지 말했던 것을 반복했으면 좋겠다 해서 7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1에서 7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은 제가 전문 컨설턴트 입장에서 평가해 본다면 다 맞는 말이네요. 이 자척이라는 분도 책을 많이 읽었네요. 그는 이렇게 책에 소개했어요. 22법칙이라고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식이 얻어졌다는 겁니다. 그 지식을 활용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요, 그는 심리학 책을 5권을 정독했습니다. 심리학 책 5권을 정독을 하니까 심리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연애 심리 상담사가 되어서 사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는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매우 보편적이고 올바른 지식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익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22법칙, 2년간 매일 2시간 책을 읽고 쓰는 걸 통해서 내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고, 그걸 통해서 사업을 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2년간 매일 2시간 책을 읽어서 공부라고 하는 벽을 넘어섰다라고 말해요. 과외와 창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의 벽도 넘어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부, 돈, 외모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을 얻으면 지식을 통해서 벽을 넘어서서 지금은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정신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어서요, 혹시 다른 사람은 부러운데 나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만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 역행자의 책의 저자가 준 말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엉망이었습니다. 나도 실패한 사람이, 나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22의 법칙, 자기 2년 동안 매일 2시간씩 책 읽고 글을 쓰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과 내 삶이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악순환의 인생의 고리에서 선순환의 인생의 고리로 바뀌어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오늘 성공했는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역행자의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현재의 모습을 떨쳐 일어서서 새로운 모습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좋은 여행을 하십시오. 좋은 경험을 하십시오. 새로운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밝은 미래를 여러분 만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